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간의 각축전이 예상되는데요. 지역위원장의 의중과 의회 내부의 세력 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 의회에 입성하게 된 25명의 당선인 가운데 시의원을 3차례 이상 지낸 인물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현직인 강영구, 나한수, 박계수 의원과 정병회 전 시의원 등이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직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수는 후보군이 더 두텁습니다. 6선의 김영규, 4선의 이선효 의원에다 3선에 성공한 김행기, 박성미, 백인숙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달 말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늘 그랬듯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총선이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경선에 나온다는 사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나갈 수 없다. 대부분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랬죠. 지역위원회가 갑과 을로 양분된 여수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 앞서 양측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의원 당선인 가운데 갑지역구 소속이 12명으로 을지역구보다 2명 더 많아 의장을 포함한 주요 직책에 갑지역구 인사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열세에 놓인 을지역구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갑과 을이 각각 한 번씩 맡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터라 임기 시작 전부터 양측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지역위원장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현역 의원들이 그런 관계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편 광양시의원 당선인들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소속 4선 의원에게 전반기 부의장직을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당선인의 상당수가 초선이라 부의장직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무소속 시장 군수 당선인들과 친밀감을 만들고 있고 지지부진했던 전남 현안 사업 해결에도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호남의 전폭적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예산 폭탄의 표적지는 우선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 등 나머지 6명의 무소속 단체장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홍률 당선인이 무소속 단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 주선을 요구했다며 사실상 무소속 단체장들을 국민의힘의 동반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과는 일종의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서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신안군을 방문해 인사 말부터 흑산공항 사업 지원을 약속했던 이준석 대표는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안군 부군수와 흑산 주민 등을 국회에서 만나 흑산공항 사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서진 정책은 더 과감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 결과물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존재감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전남을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관기관과 함께 여수광양항 수소순환형 공유망 구축 계획의 밑그림이 될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포스코홀딩스, GS칼텍스, 주식회사 한양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광양항의 수소순환형 공유망 구축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여수광양항 내 수소 수요 공급 현황은 물론 관련 사례와 법제도, 기술 등을 검토하고 공유망 구축 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분석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유료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에서 5번째로 바닥 제어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KT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돼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는 물론 주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노상주차장.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길가에 주차하려는 차량이 특히 몰리는 곳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곳을 포함해 교동과 중앙동, 충무동, 학동 등 시내 6곳의 노상주차장에 바닥 제어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떠나면 1분 뒤에 바닥에서 잠금 장치가 올라오고 30분 후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요금 정산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무인 정산기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KT통신망을 기반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거제와 제주 등 4군데의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은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특성상 날씨 변화와 도로 매연 등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또 요금 결제를 위해서 징수 요원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서 여수시는 앞으로 5년간 BTO, 즉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 무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업체 측이 15억 원을 투자해 설치했고 2027년까지 징수한 주차 요금으로 유지 관리도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여수시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노상 주차장 운영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 주차 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과 대비해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는 40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9만여 명에 비해 68만여 명, 20% 이상 증가했고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 통계에서도 여수시 방문객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 대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번 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관광 성수기인 7, 8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이후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를 석권했던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이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 인식과 문제점, 선거 패배의 원인 등을 분석해 당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 7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체면을 구겼던 민주당 전남도당은 개별 지역위원회별로 당선인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전남 지역 38개 골프장에서는 타구에 맞는 사고가 356건, 추락사고 59건, 카트 사고가 132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비슷한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 중인 충북에서는 5년간 추락과 카트 사고 없이 타구 사고 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골프장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에서 순천과 곡성, 영광과 완도 등 5곳이 선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완도군 용암마을은 빈집 중 매
빈집 중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청년이 머무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등 각 지역마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